안녕하십니까. 구미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고결함을 갖춘 남자, 난단지 연결한다. 고결한 연결자로 부터 김용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참 소리가 좀 적게 녹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간단한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도 11일차인데 오늘 시어템도 꾸준히 했으니까 또 하겠지만 OT도 한번 또 중간에 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 OT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이제 짚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강사 트레이닝에 나오는 포커스에 맞춰서 그 틀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우선 제가 이 사업을 만났을 때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업이 선불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6년도 당시에 제가 그 군 이동통신을 쓰고 있었는데 군 이동통신은 군인들끼리는 공짜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요금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 업무가 이제 통신 분야였기 때문에 밖에 있는 KT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제 공조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늘 한 10만 원 이상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10만 원 정도 이하로만 썼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써봤자 2, 3만 원밖에 안 나오는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엔 그때 데이터도 이런 것도 아니었죠. 2006년도 당시니까. 그때 저도 군 017을 쓰고 있었거든요. 일단 011, 010으로 통합도 안 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쓰는 만큼 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019, 017이 SK 거였는데 지금은 901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때 제가 114에다 전화했더니 그걸 통제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제가 이제 아마 처음 개념을 그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1일서부터 말일까지 쓴 요금을 제 방이 있어서 1일서부터 말일까지 쓰게 되면 그 방은 사전에 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이제 끝나면 그 다음 달에 5일쯤에 그걸 열어서, 그러니까 바로 여는 것도 아니고 5일쯤에 열어서 얼마만큼 썼는지 확인해서 고지서로 인쇄를 해가지고 보내주고 25일날, 그 다음 달 25일날 제가 내는 걸로 이렇게 되었다. 이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너무 좀 억울했죠.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런 왜 컨트롤할 수 없느냐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저녁을 앞두고 이제 군 핸드폰도 이제 바꿔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사업 설명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는 분 통해 가지고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의정부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방배동에 있는 센터에 초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는데 바로 이해를 했어요. 내가 저거 쓰고 있으면 내가 저걸 쓰면은 무조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내 요금을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침 또 제가 또 바꿀 타이밍이 또 됐고 이제 군 이동통신은 이제 반납하고 이제 새 이동통신은 어차피 밖에 있는 판매점인데 대리점 그때 당시에 잘 모르니까 그냥 가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잘 됐네 해가지고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이게 네트워크 방식인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또 나중에 설명 들어보니까 네트워크 방식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써보고 만족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줬더니 그걸 나한테 수수료로 밖에 있는 대리점 수수료로 준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제 제대로 하니까 이것도 사업적으로 이걸 일적으로 한번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학적인 면에서 이거 매우 만족스러워서 바로 제가 이제 계약서 달라고 해서 사인을 했죠. 이제 그때 이제 계약서를 받으신 분이 지금 우리 장보수 스폰서님이시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제 포인트는 그거였다는 거죠. 선불이었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바꿀 타이밍이었다. 만약에 제가 아무리 선불이었다 그래도 제가 바꿀 타이밍이 아니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벽한 루킹존에 들어있던 사람이었죠. 저를 초대하신 분이 제가 루킹존에 있는지 몰랐겠지만 왜냐면 저하고 인간관계 없었기 때문에 제 상황이 어떤지 몰랐어요. 그분이. 물론 그분은 초대하고 이제 추천권도 다 이제 날리고 안 하시고 있는데 이름도 제가 어느 분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추천권을 이제 지금 우리 장본 스포서님 갖고 가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사업을 진짜 제가 헤드 사업자죠.
일반 사업자. 우리 장원 스폰서님의 자청용? 아니 우베코?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됐죠. 어찌됐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사업을 이제 선택했느냐? 선불 때문이었다. 그 왜 선불 때문에 선택했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사업 설명을 지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오신 곳이 어디냐면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죠. NR 커뮤니케이션은 1999년 12월 8일 날 법인을 설립합니다. 제 음력 생일이 12월 8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래서 이 사업도 내 사업 나하고 맞는 사업인가 봐. 이제 이것도 이 날짜 보고도 이제 맞았죠. 음력 생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2000년 1월 24일부터 이제 이때 법인을 설립하고 KT하고 그때 당시 KTF죠. KTF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 선불요금제라는 거를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유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불요금제를 유통해가지고 인프라가 쌓이니까 지금은 누적해온 가입자 수 한 300만 정도 되는데 이 300만 인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기 하나의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런칭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7개 정도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핵심 포인트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선불요금제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 2013년도 이후로 해가지고 저희가 통신사로 알뜰폰 통신사로 거듭나서 지금은 N텔레콤이라는 회사로 지금 알뜰폰 가입자를 통신사가 돼서 직접적으로 이제 가입. 이때 당시에는 그냥 KTF의 하나의 법인 그냥 대리점이었지만 이제 2023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알뜰폰 통신사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제가 제 명함도 했지만 독보적입니다. 솔직히 선불 쪽에 대해서는 특히 알뜰폰 선불 쪽에 대해서는 독보적이고 그렇다고 뭐 알뜰폰에서만 경쟁력 있는 게 아니죠. 외부에 있는 통신사, 그러니까 3대 메이저 통신사 KT, LGU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SKT하고 결어도 뭐 요금제든 뭐든 뭐 뒤처질 게 없어요. 단지 만약에 선호를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쪽에서는 판매점을 통해 가지고 핸드폰을 할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바로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우리는 핸드폰 따로 본인들이 자급 제품이라 그러죠. 뭐 중고폰을 사든지 뭐 해가지고 사오고 저희는 유심만 단독 개통해 가지고 껴주고 끝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경쟁력의 우위를 사실 점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 당시에 잘 쓰고 있었는데 왜 하필 선불을 했느냐? 이제 그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판이에요. NR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회사 설명. 이게 첫 번째 판이고, 이거는 저희가 강사 트레이닝 하게 되면 한 8개 판을 가지고 이제 강사 트레이닝 하는데 첫 번째 판이 바로 NR 커뮤니케이션의 연역이죠. 그 중에 통신 부분에 대한 거. 나머지 뭐 지금 뭐 아주 다 아실 거예요. 엠보임, 뭐 아이몰 세븐 쇼핑몰서부터 해가지고 네이트리팜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저기 세린, 저희 그 화장품 세린, 뭐 그다음에 퍼마라이프 주방 기기들, 그다음에 엔리온 생활용품들, 뭐 다양한 상품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모여가지고 단단한 이게 네트워크를 형성했는가? 핵심은 바로 이 선불 요금제라는 이 통신 상품 때문에 가능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왜 하필 왜 그때 당시에 선불로 했느냐? 자, 선불을 해야 되는 쉽게 얘기하면 선호해야 되는 조직이 있습니다. 뭐냐? 국가 조직이 일단 선불을 선호해야 돼요. 국가가. 자, 어떤 포인트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여기 이 NR 커뮤니케이션 알뜰폰의 선불폰을 쓰기 전까지는 우리는 대부분 뭐 어떤 폰을 쓰냐면은 쓰고 돈을 내는 후불 결제 방식을 택하고 있죠. 후불 결제 방식.
문제는 쓰고 돈 잘 내고 쓰고 돈 잘 내고 쓰고 돈 잘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쓰고 돈 잘 내고 잘 내다가 쓰고 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연체라는 거예요. 연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외상이 외상. 내가 물건을 가져왔는데 돈을 안 준 거예요.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겠죠. 회사. 왜? 돈을 못 받았으니까. 서비스를 줬는데 못 받았으니까. 그죠? 문제는 이 연체가 한 달 연체, 두 달 연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성 연체가 된다는 거예요. 악성 연체. 자,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악성으로 아예 1년 내내 1년 동안에 못 받는 돈이 2조 정도가 된다고요. 2조. 2조 정도가 못 받아요. 악성 연체야. 그럼 이 악성 연체를 그냥 내비두면 될까요? 안 되죠. 왜? 만약에 우리 사장님하고 이제 사장님 우리 지금 이거 보시는 그 이제 친구분이라든지 누가 있는데 사장님은 열심히 돈을 내고 있는데 그분은 돈을 2달치 안 냈는데도 쓰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사장님 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안 냅니다. 왜?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내가 뭐 미쳤어? 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연체를 관리하는 연체팀이 생기는 거죠. 관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 DM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채권이 악성이 돼가지고 도저히 뭐 연락도 안 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채권단에서 넘겨버리죠. 그럼 채권단에서 그걸 또 이제 받아내려고 뭐 우리 무슨 정보 해가지고 딱 해서 또 문제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다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일하는 사람들도 월급 가져가야 되고 그 뭐 서류 같은 거 뭐 다양한 서비스 그런 돈을 받는 행위 자체에서도 돈이 이미 들어간다. 이게 후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때 그 당시에 왜 선불을 했어야 되는지 그 원인 첫 번째 이 연체 악성 연체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자, 이걸 보고 악성 연체가 문제였던 거죠. 근데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이제 통신사가 3개 통신사가 있는데 3개 통신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SK 쓰다가 KT로 넘어갈 수도 있죠. LG 플러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요? 폰 때문에 넘어간다. 폰 기계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광고라는 걸 하더라는 거죠. 광고라는 걸 하더라. 그래서 수억 대의 그 광고 모델을 가지고 의미도 알 수 없는 무슨 이미지 광고라든지 또는 도대체 저게 뭐지? 요새 그래도 얼마 전에 김연아 그 SK 광고할 때는 뭐 로밍 어떤 뭐 이게 쉽게 하면 상품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해주면 하는데 근데 그거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죠. 어찌됐든 의미 없는 광고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광고들로 광고비를 많이 쓰고 있더라. 이것도 한 5천억 정도, 1년에 한 5천억 정도 쓰고 있다. 자, 세 번째. 지금 1, 2, 3번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 선불을 왜 우리가 이렇게 유통하게 됐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유통 방식이에요. 유통 방식. 이거 사장님 이걸 제대로 들으시면 뒷목 잡으세요. 왜? 자 보세요. 사장님은 단지 핸드폰을 판매점 가가지고 이렇게 뭐 교통서류 쓰고 해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오지만 그 행위 하나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일단 사장님이 근처에 있는 판매점을 갑니다. 그 판매점 위에는 대리점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점에 수많은 판매점, 근처 지역에 있는 판매점들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SK 고객이 오면은 KT 폰을 주고 바꾸고 LG 플러스 고객이 오면 또 무슨 폰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대리점들이 이게 서로 각자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대리점하고 바로 본사가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죠. 이 대리점은 지역의 이 대리점들을 관리하는 영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영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업소는 이 대한민국을 남부, 뭐 중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그 대형 또 영업소가 또 있어요. 지역별 영업소가 또 있고 그리고 본사까지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사람들 월급을 또 이 사람들이 일하는 건물은 뭘로 줄까요? 뭘로 이걸 운영할까요? 뭘로? 아주 돈이라는 게 들어갈 거라는 돈이라는 게 들어갈 것이다.
이게 유통구조가 복잡하다? 나는 그냥 단순히 하나 가져온 걸로 알고 있었지만 수많은 유통구조가 있고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다. 더군다나 굉장히 잘 먹고 살고 있다. 우리보다 굉장히 잘 먹고 살고 있다. 뒷목 잡을 일이 생긴다 이거죠. 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다 봤더니 이 문제점들이 50%더라. 무슨 50%? 내가 쓰고 내는 요금의 50%가 이런 데 쓰고 있더라는 얘기죠. 이런 데 쓰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바꾸면 이 50%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바꾸냐? 첫째, 지금 쓰고 돈 내고 쓰고 돈 내고 했던 거를 우리 교통카드처럼 교통카드 돈 넣어놓고 쓰는 것처럼 돈 넣어놓고 쓰고 돈 넣어놓고 떨어지면 돈 쓰고 또 쓰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돈 넣고 쓰고 돈 넣고 쓰고 하면 연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돈을 안 내면 못 쓰니까 서비스 안 주죠. 그죠? 안 주죠. 그러니까는 연체 자체가 없어집니다. 연체대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는 이 모든 돈들 여기 뭐 2조가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돈들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또 여기는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종합 유통회사예요. 밖에는 판매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엔텔레콤을 됐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엔텔레콤이라는 회사와 개인이 다이렉트로 개인 결제돼 있어요. 개인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 센터라는 데가 있지만 이 센터가 월급 받는 데가 아니에요. 이 개인은 우리 같은 개인 사업자들이 자기가 이 사업을 더 크고 또 빨리 잘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는 거지 사장님의 요금에서 뭘 돈 받아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월급쟁이들이 있는 그런 월급쟁이들? 셀러리맨들이 있는 그런 이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요금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는. 여기는. 중요한 건 뭡니까? 광고하는 거 못 들으셨잖아. 물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광고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뭐 찍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뭐 회사에서 사장님들 쓰는 요금에다가 덧칠 해가지고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회사에서도 제가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일이지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도 안 해. 광고 비용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내가 내고 있는 요금에는 광고 비용이 없다. 유통구조가 없다. 왜? 아까도 얘기 말씀드린 엔텔레콤이라는 통신사하고 개인이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직접 판매,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개통이 됐기 때문에 유통도 없다. 없다 이거죠. 있으면 최소 유통이 있겠죠. 서류 이거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영업소 정도 하나 끼고 있죠. 전국 영업소가 본사 영업소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센터인데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사장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장님 요금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자기가 그냥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거지 사장님 요금을 더 치워가지고 뭐 이렇게 가져오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점 갖고 있었던 거를 선불과 유통 방식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50%라는 돈을 세이브 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세이브 시켰기 때문에 방문 판매에 의한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중에서 35%를 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돈으로 환원시켜 드리고 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선불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두 번째 판입니다. 선불의 문제점. 두 번째 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파이다. 자, 세 번째 판은 뭐냐면요. 자, 세 번째 판은 어떻게 지금까지 개통을 하셨냐? 개통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나라에는요 3개 통신사가 있습니다. SK, KT, LG, U+라는 3개 이동 통신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3개 이동 통신사 어떤 개인 소비자가 내가 핸드폰을 쓰러 갔을 때 다이렉트로 가면은 개통을 안 해줍니다. 왜? 대리점을 가라고 하죠. 대리점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본사로 안 가고 대리점을 갑니다. 밖에는 대리점들 가죠. 근데 밖에는 사장님이 직접 가시는 데는 대리점이 아니고 대리점들이 문어발식으로 깔아놓은 판매점이에요. 판매점에 가시는 겁니다. 판매점에 가시면 기계 고르라고 그러고 사장님 신분증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요금제 정하고 어쩌고저쩌고 몇 년 약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서류를 여기다가 본사에다 주면 본사에서 번호라는 걸 개통해 줍니다. 번호 개통을 해주죠.
번호 개통했다는 거 뭡니까? 서비스를 연결했다. 서비스를. 그러면 사장님들께서 한 달 동안 쓰고 돈이라는 걸 냅니다. 이거 뭡니까? 요금이라는 걸 여기다 냅니다. 요금이라는 걸 냅니다. 그럼 요금이라는 걸 내면 이 대리점에 사장님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개통할 자세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여기 와서 들었으니까 관리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6에서 7%를 4에서 5년 받아가는 이면 계약을 우리가 모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대리점을 하기 위해서는 1, 2천만 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3억에서 5억, 10억 이상의 돈을 들여야지 대리점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아까 7%, 제일 맥시멈 7%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사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5만 원 요금제를 쓴다. 5만 원 요금제를 쓴다. 5만 원짜리 요금제, 무제한 요금제 중에 5만 원짜리는 우리 알뜰폰 5만 원 이하는 알뜰폰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밖에는 이동통신사를 다 쓴다 해도 7%니까 얼마나 3,500원이다 이거죠. 자, 한 명 개통했을 때 3,500원이 들어오는 어떤 잡이 있는데, 일이 있는데, 이걸 하려면 3억에서 10억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권을 따야 돼. 이 사업을 해야 돼. 돈을 들어가야 돼. 그 사장님 같으면 하시겠느냐. 이게 이 사업의 키포인트예요. 아무도 이거 얘기 듣고는 안 한다 이거지, 안 한다. 이 돈 있으면 뭐합니까? 건물 사가지고 임대해도 이거보다 많이 벌겠네. 그죠? 쉽게. 이거보다 쉽게 많이 벌겠네. 그렇겠죠? 그래서 안 한다. 저도 맨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길래 안 한다 했죠. 미쳤냐? 나 그래서 이 돈 가지고 건물 하나 사고 말지. 지금 여기 구미 같은 데 가면은 3억만 들이면은 원룸 건물을 하나 사요. 지금. 뭐 부동산값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쌌어요. 구미가. 근데 구미가 후진 도시는 또 아니거든. 아주 다 뭐 도농이 복합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도시인데 그렇게 싸다 이거죠. 어찌됐든 안 했을 거다는 얘기죠. 안 했을 거다. 근데 이 대리사님들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리사님들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봤을 때 돈이 안 되는 사업인데 왜 이 사람들은 어디서 뭘 봐가지고 이 사업을 돈 들여가지고 했고, 이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시선으로 뭔가 봤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얻었다. 우리 맨날 우리 강의 들으면 뭐 송원재, 부산의 송원재 씨 얘기하는데 아마 송원재 씨 자기는 모를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본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분이. 한 달에 21억씩 들어왔다. 한 달에 21억. 한 달에 1년도 아니고 한 달에 21억씩 들어왔대요. 그러면 큰 건물 같은 거 한 달에 하나씩 짓는 거예요. 하나씩. 큰 건물 같은 거. 원룸 건물 이런 거 말고 큰 건물 막 며칠짜리 건물 짓는 거 21억. 그렇다는 얘기죠. 응? 그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요거를 일단 요게 이제 대리점의 이 수익 구조를 알려줘. 수익 구조. 대리점 수익 구조가 이랬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했을까? 라는 부분이 세 번째 판입니다. 네 번째 판이 뭐냐면은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통통 비교라는 걸 해요. 통통 비교. 자, 우리 우리 치킨들 좋아하죠. 치킨. 저도 이제 치킨을 가끔 호식이 양념 치킨, 2마리 치킨을 시켜 먹는데 거기 윙봉을 제가 아주 좋아해서 아마 한 달에 한 2번씩은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윙봉 하면은 22,000원인데 22,000원이고 배달료 하면 한 25,000원인데 어찌됐든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 되면 우리나라가 치킨의 나라 할 정도로 아주 치킨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통닭집, 통통이 비교니까 통닭집. 여기는 이제 통신 대리점. 자, 여기는 한 1억이면 하고요. 여기는 한 5억, 최하 5억, 3억에서 5억에서 5억 들여가지고 했다고 칩시다. 이거는 수치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거. 지금은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어찌됐든 첫 번째, 통닭집에 하루에 33만 원씩을 튀겨서 팔면, 닭 한 마리 33마리씩 튀겨서 팔면 한 달에 1,000마리를 팔 수 있습니다. 그죠? 계산되죠?
그래서 1000마리의 닭을 튀겨서 팔았어. 그랬더니 마진이 3,500원이야. 그러면 350만 원이 되죠. 350만 원.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산. 자, 아까도 5만 원에 7% 3,500원 이거 얘기하려는 거죠. 첫 번째 달에 1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데 초창기 언제냐면 96, 7년도에 PCS 3사 나와가지고 막 핸드폰 막 뿌릴 때 있었어요. 뿌릴 때. 그때 뿌릴 때 1000명에 하루에 33명은 뭐 일도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명당 5만 원씩 쓰니까는 수수료가 3,500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합쳐봤더니 한 달에 350만 원이라는 수수료가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1번 통닭집, 2번 통신 대리점 어느 게 정상을 더 잘했느냐? 당연히 통닭집이 잘했죠. 왜? 자본이 적게 들어갔잖아요. 자본 적게 들어갔는데 같은 금액을 벌었으면 자본 많이 드는 이 사람은 더 애먹겠죠. 이 감가상각비까지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기간을 써야 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두 번째 달에 또 똑같이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다달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또 1000마리의 닭을 튀겨가지고 3,500원을 마진 나왔더니 여기는 350만 원이다. 두 번째 달에 여기도 또 똑같이 1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해가지고 한 사람당 5만 원씩 해가지고 수수료 7% 3,500원을 받았을 때 한 달 수익 구조가 3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비교할 일이 없잖아요. 왜 비교를 해? 그죠? 왜 비교를 했느냐? 바로 요 돈 때문이죠. 요 돈. 통신 대리점의 두 번째 달 돈 때문입니다. 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350만 원일까요? 네. 저는 이제 350만 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눈치를 좀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두 번째 달 통신 대리점의 수입은 350만 원이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합쳐가지고 7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사실 없어요. 자, 첫 번째 달에 이 가입자가 두 번째 달에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아까 잘 기억해 보세요. 관리 수수료를 한 번 준다고 했습니까? 4년에서 5년 준다고 했습니까? 자, 4년에서 5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 이 모집했던 이 1000명이 두 번째 달도 자기 필요해서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700만 원의 돈이 들어온다. 한 달 더 해볼게요. 세 번째 달 마찬가지 1000마리의 닭을 튀겨서 3,500원을 남겼더니 여기 350만 원 그대로인데 세 번째 달에 또 1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해가지고 3,500원의 마진을 가지고 수수료를 받았더니 350만 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350만 원, 여기 350만 원, 여기 350만 원 합친 1,0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더라는 얘기죠. 1,0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더라. 이걸 무슨 수입이야? 이거는 단순 수입이다.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누적 수입이다. 이건 단순하게 들어온 돈이죠. 이거는 누적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만약에 사장님들께서 어디에서 일을 했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달에는 100만 원 주고 두 번째 달에는 20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 원 주는 직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직장은 없다. 이렇게 누적되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아마 상식적으로 찾기 힘들 겁니다. 없어요. 그런 일이. 근데 이건 가능했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같은 노력을 꾸준히 했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노력을 꾸준히 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째 달까지 갑니다. 10번째 달까지 가면 여긴 똑같이 매월 1000마리의 닭을 튀겨가지고 350만 원을 벌지만 여기에 통신대리점의 10번째 달은 똑같이 1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을 뿐이지만 결국에는 지금까지 모은 10,000명의 소비자들 때문에 3,500만 원이라는 수수료가 들어오더라. 자, 제가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막 이 사업을 막 하고 싶었을까요? 그러려니 했어요. 왜? 이건 돈 있는 사람들 하는 거고, 이건 그런 게 있었어? 하고 정보로서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거죠, 저도. 이건 너 돈 좀 벌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 이유,
뭐 때문에 했느냐? 이 11월 달에 벌어진 일 때문에 이 사업을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11월 달에 벌어집니다. 11월 달에 자, 이분이 한 10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피곤해. 뭐 남들은 뭐 어디 갔다 뭐 병원에 실려갔다 뭐 이러는데 똑같이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갔다. 내가 우리 뭐 돈 3,500, 뭐 350만 원씩 벌어가지고 무슨 해외여행 못 갈 거니까 뭐 한 달 동안 피곤해서 그냥 한 달 동안 뭐 쉽게 말하면 쉬었다. 그냥 문 닫고 쉬었다 싶죠. 뭐 저거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동안 문 닫고 쉬었어요. 문 닫고 쉬었어. 예? 그리고 뭐 지원금도 예를 들어서 못 받았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빵 마이너스 없어요. 빵이 아니지. 임대료하고 이런 건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지. 자, 11월 달에 이 사람들도 한 3,500만 원씩 들어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맨날 세계 여행 가 아니면 한 달 동안 문 닫고 쉬었다 똑같이 쉬었다고 칩시다. 코로나 때문에 쉬었다고 치자고. 11월 달에 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통신대리점 들어온다는 거죠. 얼마가 들어올까요? 3,5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더라. 이게 핵심 포인트가 이겁니다. 얘는 내가 노동이라는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는 노동수익 구조고, 얘는 내가 노동을 안 해도 이 모아놓은 권리, 이 사람 10,000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때문에 권리수익 구조라는 거죠. 권리수익 구조. 이 노동수익 구조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다 노동수익 구조입니다.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와요. 물론 연금 받는 분도 계시지. 연금 받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공짜로 받아요? 지금까지 일한 게 있죠? 일한 게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금액이 커요? 안 커요. 3,500만 원씩 이렇게 안 커요. 클 수가 없어. 왜? 누적 수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누적 수입이 아니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뭐 인쇄 수입권자와 비슷하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분은 뭐의 권리? 내가 10달 동안 모은 이 가입자의 권리, 가입자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 누가 이걸 확정해주죠? 확보해주죠? 통신사에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유명 계약을 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이 뭐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그럴듯한 건물 하나 사가지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월 따박따박 돈 나오는 거 받고 그걸로 뭐 하고 싶은 거 여행 다니든지 뭐 놀러 다니든지 또는 뭐 배우고 싶은 거 배우든지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여행을 다니든지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꿈이? 근데 이분들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것도 누적이라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이걸 한 거죠. 자, 한 달에 3,500만 원씩 들어오면 한 5억에서 5억 들어가지고 할만하죠. 왜? 이걸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누적은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자, 보세요.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5,700만 인구 중에 5,700만 대리점 오겠지만 아무튼 이것보다 더 많은 핸드폰이 개통이 돼 있어요. 한 뭐 7,500만 정도의 핸드폰이 개통이 돼 있다고 그래요. 자, 대리점 수가 몇 개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막 몇억 개 될까요? 아니에요. 한 7천 개 정도 될까요? 7, 8천 개 정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한 대리점이 10,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매점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해가지고 그 수가 특별하게 변화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더라. 그러니까는 자 아까 3,500원 들어왔으니까 만명 3,500만 얼마니까 3,500만 원. 기본적으로 3,500만 원이 매달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평균적으로인데 아까 송원재 씨처럼 뭐 몇십만 가입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20몇 억씩 받는 거예요. 20몇 억씩.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을 냈더니 그러니까. 송원재 씨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으로 했잖아요. 본인 대리점 해가지고 자기 가족 명의로 해가지고 친척 명의로 해가지고 세 개 더 대리점 내고 그 대리점 밑에 350개의 판매점을 깔아가지고 쫙 뽑아 가입자를 쫙 빨아들였지 않습니까? 쫙 빨아들여. 우리는 빨대가 탁 꽂혀가지고 쪽쪽 빨리고 있었던 거지. 우리가. 이게 통통 비율. 아까 말한 세 번째 장. 이게 네 번째 장. 통통 비율 네 번째 장.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가서 하면 1번 아까도 얘기했던 그거죠.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통닭집 같은 1번을 할 것이냐, 통신 대리점 같은 2번 할 것이냐. 당연히 2번을 하겠다고 하겠죠. 지금 2번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왜? 가입자를 이렇게 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가입자를 모을 수 있는 판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만들어진데 그대로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갑자기 신능 재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제너레이션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계가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는 2G폰에서 3G 넘어올 때 제너레이션이 바뀌면서 폰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3G에서 4G로 넘어올 때 뭐가 바뀌었습니까? 폰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중점이 바뀌었어요. 음성통화라든지 문자통화에서 뭐로 데이터 통화로 바뀌었다는 거죠. 데이터 이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전에는 쓴 만큼 다 돈을 냈지만 지금 그때부터는 뭐 정액 요금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제한 요금제. 무조건 내가 그만큼 쓰든 안 쓰든 무조건 그 돈을 내야 되는 무제한 요금제라는 것이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두당 얼마. 물론 이제 더 쓰게 해가지고 더 많이 받아내기면 되겠지만 그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니까 차라리 한 사람당 얼마씩 따박따박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몇 명의 수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점점 바뀌고 있고 이제 금액이 제너레이션이 바뀔 때마다 금액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통신 요금이 싸질까요? 물론 싸질 거예요. 싸질 거예요. 하지만 컨텐츠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 내야 되는 돈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그런데 지금 가면 안 된다. 왜? 경쟁이 심하니까. 대리점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 이제 세 번째 장이 뭐냐면 저거예요. 유통의 변화. 유통의 변화. 그러니까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이르는 이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유통이라고 합니다. 사회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생산자 다음에 총판 나오고 도매, 소매 거쳐 소비자한테 가죠. 생산자가 예를 들어서 뭐 300원의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소비자는 1000원에 가져가는 거죠. 나머지 700원 여기서 나눠 먹는 거죠. 그게 유통의 1차 유통이라고 1차 유통. 유통이 변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현명하게 변하죠. 2차 유통이라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똑같이 생산자에게서부터 소비자에게 갈 때 대형 마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요새 홈플러스 있나? 있나? 롯데마트 이런 마트들이 크게 생겨 대형 마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300원 똑같이 생산자가 300원 내놓지만 여기는 900원 내지는 800원에 받고 나머지 이 대형 마트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다 넣을 테니까는 자 생산자들 갖다 놓고 소비자도 와서 사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지니까 당연히 여기로 이제 옮겨가겠죠, 그죠? 근데 소비자도 더 현명해져 3차 유통이 나왔다. 어떻게? 자 생산자에게서부터 또 소비자에게 가는 게 모두 유통인데 뭐가 나왔느냐? TV 홈쇼핑하고 인터넷 절차 상거래. 몰들이 나왔다. 몰들. 여기 뭐냐?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자동차에 가고 이 대형마트에 가야 되지만 지금 어떻게 하냐? 리모컨이라든지 또는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사버리면 뭐가 온다? 택배가 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800원, 너희는 700원에 주면서 이 택배를 가지고 직접 내가 안 가도 직접 오고 더군다나 알파, 마일리지라는 알파를 쌓아줬다. 물론 여기도 마일리지는 쌓아주죠. 여기 마일리지, 소매점에서 마일리지, 뭐 포도송이 같은 걸 하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걸 하겠지만 결국에는 뭐가 바뀝니까? 직접 가던 게 직접 차를 갖고 가던 게 이제 안 가도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끝판왕이 났다는 거죠. 끝판왕. 유통의 끝판왕. 뭐냐? 마찬가지 생산자에게부터 소비자에 가는데 이거는 직거래를 한다. 이런 거 없다. 소비자가 다시 소비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걸 직접 판매,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라고 한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여기는 700원까지니까 여기는 700원에서 600원에 주면서 이 나머지 돈 플러스 알파를 뭘로 준다? 돈으로 준다. 수익 구조로 준다. 대표적인 초기 모델이 뭡니까? 공동구매. 네, 소비자가 소비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생산자하고 딜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지.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얼마 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게 공동구매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다양한 이 쉽게 말하면 다이렉트 셀링 기법 중에서 이제 뭐가 나왔느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식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뭐냐? 이 소비자가 현명해가지고 유통도 하고 스스로 광고도 하더라. 여기는 누가 합니까? 어찌됐든 여기 안에 있는 유통업자들이 하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소비자가 유통과 광고에 참여해서 이 유통 과정에서 가져가던 돈을 가져오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쉽게 얘기하면 부를 가져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가져가던 부를 가져가는 거죠. 요게 유통의 변화. 요게 5번째 장.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뭐 곱수의 법칙, 배수의 법칙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그 모양 보니까 다단계인데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자 보세요. 자, 전교생이 625명 625명이 있는, 지금 그런 큰 학교가 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학교가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비상연락망을 하는 거예요. 비상연락망. 자, 한 사람이 625명에게 다 전달을 하면 몇 분에 거쳐서? 3분에 거쳐서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36, 18, 1800, 326, 60, 54, 75분 1875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완벽한 노동 수익 구조. 혼자서 다 한다. 혼자서 625명에 3분에 거쳐가지고 한 사람당 3분씩 해가지고 다 한다. 그러면은 1875분, 이게 분이니까 몇 시간 걸려? 31시간 걸리나? 6, 3, 18 6, 그죠? 31시간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31시간 정도 걸립니다. 31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까지 안 들어가 31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일 비 오니까 학교 오지 마 하면 다 듣기 전에 내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듣기 전에 한 사람이 계속하면 한 어느 정도까지 숫자 하면 전화 받고 안 오는 애도 있겠지만 전화 못 받아서 오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루가 지나버리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어떻게 하냐면 비상연락망 체계,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한 사람이 5명한테 그럼 5명이 또 5명한테 또 5명이 5명한테 이렇게 하면 이게 좀 4단계까지 하면 625명이 다 가는 거죠. 한 사람이 5명이니까 또 5명, 여기 5명, 5명이 5명, 25명, 25명이 5명. 왜 625가 되지? 한 명 5명, 5명이 5명, 25명. 다음에 5명, 5, 20, 5, 25. 125명, 125명이 다시 5명, 625명 이렇게 되는 거죠. 합쳐 625명인가? 왜 625? 이거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그래서 잠깐만, 이거 잘 계산해야 돼. 이것도 헷갈리게 하면 안 돼. 여기서 다시 계산하면 되지. 여기서 5명. 그러면은 5, 1은 5, 20. 625명 맞네. 625명. 그렇죠. 그렇지. 1000명, 5명까지 하면은 5명까지 되고, 이 5명이 또 5명씩 하면 25명까지는 알게 되고, 25명이 다시 5명까지 하면 125명 알게 되고, 5명이 또 5명까지 하면 625명이 다 알게 되는 거죠. 625명이.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게 3분씩 걸렸으니까 15분, 1시간 걸렸다는 거죠. 1시간, 60분 걸렸다. 자, 이 곱셈 법칙이에요. 31시간 동안 걸릴 일을 1시간 만에 끝냈으니 이게 곱수의 법칙이고, 30시간의 시간이 세이브가 됐으니까 이게 숫자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자유와 그 다음에 그 경제의 자유를 준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이제 요 다음 판에 뭐가 나오냐면 보상 플레이 나오는데, 보상 플레이 통해 가지고 이제 푸는데, 우리는 이제 바이너리 방식으로 해가지고 2명만, 우리 5명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해가지고 2명 찾는 거예요. 2명. 내가 만족해서 2명 찾고 또 그 사람이 2명 찾는 거를 돕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2명 찾는 걸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 안에 들어간 상품이 조건이 있다. 이게 조건이. 조건이 뭐냐? 누구든지 쓰는 상품이어야 된다. 누구든지 쓰는 상품이어야 된다.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 발생 재구매가 돼야 된다. 자연 발생 재구매가 계속 그냥 한 번 팔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매월 단위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상품이어야 된다. 하나 뭐지? 하나 뭐죠 이거? 누구든지 자연 발생 재구매 절대 상품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상품 소모성 자연 발생 재구매 소모성 절대 상품이어야 된다. 알아서 그냥 저절로 팔려나가는 상품이면 더 좋다. 저절로 팔려나가는 상품. 절대 상품 뭡니까?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요 네 가지 상품은 절대 상품이다.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는 개인이 손을 못 대죠. 근데 통신은 지금 대리점이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개인이 손을 대 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었다. 아마 우리도 전기라든지 이걸 개인이 예를 들어서 대리점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되게 유사 상품들이 있죠. 전기의 유사 상품은 뭐 배터리 산 좀 아니면 태양광? 태양광도 전기죠. 그다음에 수도는 뭐예요? 생수 사업 또는 정수기 사업. 그다음에 가스는 부탄가스 또는 연료 관련된 사업들. 근데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못하고 국가에서 다 장악하고 있고 유사 상품들만 지금 사람들이 건들고 있지만 큰 부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은 개인까지 내려왔다. 대리점 사업을 하고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곱슬의 법칙 터진다.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만족해서 나처럼 선물 쓰는 사람 2명 찾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규정화시켜서 내가 2명 만들고 그 2명이 2명 만들면 4명 그 2명이 또 2명 만들면 8명 그 2명이 하면 16명 그 다음에 32명 그 다음에 64명 128명 600이 아니지 128명